안녕하세요. 오름TV의 도니만입니다. 오늘은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수원 경기도 지역도 규제가 늘어나면서 김포, 검단, 부천 이런 쪽으로 많은 이제 관심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 한강 신도시 운양동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김포 한강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하고 난 이후에 장기지구, 그 다음에 이제 운양지구, 구례마탄지구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운양동 같은 경우는 모담산과 생태공원, 나래울공원 이런 것들을 끼고 있고, 위락시설들이 많이 없는 상가, 중심 상가들이 있어서 학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살기에 애들을 키우거나 살기에는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총 16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라피아노라든가 자이라든가 한신 휴더 테라스라든가 이런 것들, 일성토리아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이긴 하지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연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서요. 그냥 순수 아파트, 5층 이상의 아파트만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성창 전원마을 1, 2, 3,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이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 신축 아파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지어서 최강이라든가 동간거리도 넓어서 구해조음주에도 나와서 지금 핫하게 다시 뜨고 있는, 리모델링해서 다시 뜨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신도시 쪽은 한강신도시 운양지구 쪽이랑은 약간 별도의 차이가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옥이기 때문에 30년 지나도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를 노릴 수도 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랑 약간 매수 타임이라는 이런 게 좀 다르죠. 일단 신도시 위주로만, 신축 위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축 중에서는 가장 빨리 입주한 게 하성파크드림이랑 이편한 세상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발디 한강신도시 프로지오, 반도유바라 2차, 롯데캐슬 레미안 한강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발디가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반도 6차 운양 프로지오 KCC가 맨 마지막에 지어졌어요. KCC 스위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전체적인 운양동의 매매 평균 시세는 평균이에요. 각 라인에 따라서도 다르고 동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평균으로 잡은 평균치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시세는 한 1평당 1,060만원 정도 되고요. 김포청균보다는 조금 높아요. 근데 가장 높은 것은 고천이고요. 운양동은 어디 있냐면은 고촌, 구례, 마산 다음에 있어요. 네 번째로 평균 시세는. 그리고 실거래 시세를 보면은 좀 더 높아지죠. 한 평당 1,220만원 정도 되고요. 경기도 평균보다도 조금 높고요. 이것도 고천이 가장 높죠. 고천이 서울하고 접근성도 가깝고요. 골드라인에서도 바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가격이, 토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도 세고 서울 접근성이 높아가지고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실거래가 위주로 봤을 때는 운양동이 두 번째로 들어갔어요. 아까 전에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구례동, 풍무동, 장기동, 그다음 마산동 이런 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여기서 이제 전세 시세 같은 경우는 실거래 시세가 이제 870만원 평당, 평균 시세는 이제 77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시세 단지로 운양동 시세 탑10을 한번 매겨봤어요. 한강신도시 운양 푸르지오가 1,600만원 정도 선으로 한 평당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반도 유브라 6차도 1,560만원 정도니까 신도시 쪽에서도 운양역에서도 가장 가깝고, 그리고 이제 신축이기 때문에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이 중에서 시세가 반도 유브라 2차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게 좀 특이성이 있어요. 입주도 빨리 됐고 13년 말에 됐으니까 빨리 된 편인데 역에서 가장 가까워요. 그리고 24평형으로 단일평으로 타입이 4개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관리도 물론 잘 되어 있고요. 평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깝고, 역에서 가깝고, 평수가 24평 중소형 평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고, 단지도 대단지이기 때문에
항상 운양동에서는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랜드 타우니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어지긴 했는데 처음으로 이랜드에서 건설을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 써서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격이 높아져 있고요. 그 다음은 레미안, 롯데캐슬, 푸르지오, 비발디, 이편한, KCC 스위첸 이렇게 되어 있어요. KCC 스위첸이 나중에 지었는데도 가격이 조금 저평가된 이유는 그쪽 위치가 여기서 산을 넘어서 뒤편 쪽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멀다는 점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집도 되게 잘 지어지고 동간거리는 넓고 굉장히 좋아요. 살기 실거주는 좋은데 그 근처에는 이제 운영도 카페 거리가 있어서 상가주택 있는 데다 뭐 음식점들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역과의 거리가 좀 멀고 이제 대형 마트가 없기 때문에 생활 편의가 약간 멀어져 있어서 가격이 저평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상승률을 보시면 이편한 세상이 아까 전에는 이제 뒤쪽에 있었는데 평당 시세는 뒤쪽에 있었는데 가장 많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편한 세상이랑 비발디 같은 경우는 중대형 평수로 잘 지어져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4평짜리라든가 작은 수능평수가 가장 많이 손갈림이 되는데 신도시다 보니까 거기서 살다가 신혼부부가 애를 낳고 한두 명을 낳다 보니까 좀 더 넓은 평수로 이전을 해야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 보면 대형 평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운양로 쪽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편한 세상이랑 비발디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당 차이점은 별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비발디 쪽도 지금 약간 빠져 있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1200 정도 되고 이편안이 1100 정도 되니까 가격이 가장 많이 이 수치로는 많이 올라갔지만 가격대로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근데 중심 상권이랑도 좀 더 가깝고요. 여기서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비발디보다는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비발디 쪽은 이제 조용하고 중심 상업지역은 좀 멀어서 조용한데 한강뷰가 정말 멋있어요. 한강뷰가 좋은 라인들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레미안은 단지도 넓고 항상 손갈림도 많이 있고 관심도도 많이 있고요. 성창 같은 경우는 신도시 지정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리모델링해서 본다 그러면 관심도가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롯데캐슬, 전원마을, 한라비발디, 반도이브라 2차. 반도이브라 2차는 약간 가격이 빠져 있는 상태네요. 근데 지금 또 핫하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요. 좀 상승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비발디랑 유보라랑. 세대수는 레미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유보라, KCC 스위첸 이런 수 쭉 가다가 이제 타우니스가 550세 정도 되고요. 조에스는 여전히 대장 중인 반도이브라 2차, 롯데캐슬, 이편한, 레미안 이런 순으로 지나갑니다. 경기도 인구는 어느 정도면 가장 많은 수원시에서 보시면은 어디 있냐, 의정부보다 조금 적은 43만 6천 명 정도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면 용인, 기흥, 수원, 영통 이런 데보다는 조금 많은 편인데 인구가 50만이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50만 정도 기준이 되는 게 어느 정도냐, 분당도 50만이 안 됐네요. 평택 정도가 50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준은 2020년 1월 기준이고요. 평균 연령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해서 40세가 신도시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 쪽은 좀 연령대가 낮아서 40세가 안 되는 38.9세입니다. 38.9세입니다. 그리고 김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변동률을 보면 3년으로 보면 이렇게 사이클링이 이렇게 있어요. 올랐다 내렸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가장 낮았을 때가 19년 1월, 18년 2월, 17년 1월. 그러니까 이사 시즌이 다 지나고 나서 거래 가격이 좀 빠진 다음에 나중에 들어올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1년 지수로 보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좀 빠졌다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빠졌다가 이쪽 때 2월 달쯤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장기동의 후반 2차하고 그 다음에 캐슬앤 파밀리의 고촌의 캐슬앤 파밀리가 2000여서 대가 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가 좀 거래주가 좀 빠졌었는데 그게 입주하면서 메워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규제 때문에 수용성 규제하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김포라든가 검도 부천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게 좀 더 상승이 될 것 같아요. 실거래량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조금 빠졌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평균 연식은 아무래도 운양동이 김포 중에서 여기는 이제 신도시 쪽으로 되어 있는 운양, 마성, 구례, 장기 이런 쪽이 그 평균 연식이 8.7년밖에 안 됐는데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외지인 거래 비중이 0.5 정도 되고요. 빠졌다가 늘어나고요. 미분양은 이거 경기도니까 패스. 지가 변동률은 많이 상승을 하지는 않았어요. 한번 작년 4월 달에 조금 빠졌다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작년 말에는 약간 빠진 편입니다. 뭐 하나하나 아파트를 체크해서 설명은 또 제가 그 단지 내에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촬영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운양동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 드렸고요. 운양동에는 일반 아파트도 많지만 뭐 땅콩주택,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쪽들도 같이 정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양동에 아무래도 타운하우스랑 단독주택 부지가 많아서 그래서 좀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움직임도 별로 없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도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